네, 오는 10일에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각기를 갖자, 생각할 시간을 갖자,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 발언이나 논쟁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이런 발언이 좀 이탈표를 의식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장하찬 네. 전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기를 특검 통과가 되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은 봐줄 것 같나. 한동훈 특검이라는 말을 친윤계에서 지금 꺼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사실 한동훈 특검이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 딸의 입시 문제를 포함을 하고 있고 이 가족 문제입니다. 굉장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가족의 핵심 레드라인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네. 터뜨리고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이제 당장에 김건희 특검 그 투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의 다선의 경륜을 갖고 있는 분은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냉각기를 네. 가진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건데 저는 이제 예전에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서 이제 네. 신구 씨가 드라마 끝날 때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이제 냉각기를 갖자고 하시는데 문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음, 냉각기를 갖자고 해서 냉각이 될까? 이 될까?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특검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표님 끌어내리려는 윤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신윤계 공격이 거세다 보니까 이탈표를 장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친윤계와 친한계의 분란은 자자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게시판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영향을 뭐 미치겠죠.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연결한다라는 고민을 한다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붕괴법입니다. 그런 결정하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친한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김윤계는 김 여사 특검법을 연계하면 그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다 이렇게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계속되는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이런 상관관계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정당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은 사실 대통령과 당이 혼연일체로 가야만 국정 운영에 어떤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계속 연달아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각각의 이유는 충분히 있었지요. 이준석 대표 물론 이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리는 형태였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사실은 뭐 나경원 부위원장 주저앉히는 사실 좀 뭐 연판장 돌리고 이것도 집권 여당에서 보기 힘든 대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어쨌든 빨리 이게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김기현 대표가 3%였는데 김장연대 장제원 의원의 어쨌든 후광을 빌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는데 또다시 김기현 대표가 주류의 어떤 의회에서 끌어내려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김기현 대표도 그 당시에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강서구청장 실패라든지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까지 와서 또다시 이런 분란이 일어나면 집권 여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대표를 그 후임 대표는 어찌됐든 주류 즉 대통령실이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판단한 문제 뭐 동의한 문제 개입은 안 했더라도 김기현 대표도 사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어쨌든 동의를 한 부분이고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든 대표만 되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과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는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새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김기현 개 모여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모이자고 하더라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윤석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친한계와 모임도 갖고 공개적으로 우리 새가 이렇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지금 4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개가 모였다 그러면 이제 20명이 모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자마자 이거를 특검법 통과시키자, 안 통과시키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20명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그중에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논란이 이제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도 대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지 않고 대표만 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식으로 옥세를 하다가는 끝이 없다. 그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빨리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한 대표의 어떤 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끝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종전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논란 속에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했습니다. 친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한 건데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썼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요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반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신지호 부총장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내용이 비난이냐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많은 당원들이 이 게시판 이슈에 주목을 하는 것은 과연 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이 내용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있던 가족 명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가족이 어떤, 맞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동문수답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당 대표의 좀 불행한 좀 역사를 우리 이종건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결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기현 당시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장 이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곧 22대 총선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분위기를 일신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당과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것이고 지금은 사실은 이게 대통령하고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반드시 또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전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귀중한 어떤 자산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 당의 하나의 중요한 대선 후보로 되실 분인데 누가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슈와는 달리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그 많은 우리 당원들 지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하고는 다르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런 문제를 좀 털고 나가고 인정을 할 건 좀 인정하고 사과를 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라는 이런 어떤 이슈지 반드시 이게 사퇴 문제와 이렇게 연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이런 지지율 하락, 좀 여당의 분란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부정적인 요소로 찍은 게 두 가지더라고요. 국민들이 이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요 요소로 첫 번째가 경제 민생 문제였고요. 예. 두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정 지지율이 사실은 뭐 별 변화도 없는 거죠. 17에서 20 갔다가 19로 떨어진 거니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뭐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만큼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개입돼 있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의
여기 무슨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정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없어요, 거의. 무슨 일을 한들 국민들이 뭘 믿겠습니까? 지지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결국 저렇게 된 건데 저거는요, 정말로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거의 탄핵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 도려내고 제대로 하려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의 지금 태도를 보면 너무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지율이 결국 저렇게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20% 잠깐 올라갔다 이런 별 출렁임도 없는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여지고요. 명확한 국정 기조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당분간은 저런 여론 추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의 긴장감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다음 주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일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소통 차원이라지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좀 표단속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의도가 무엇이든 또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왜 하필 이 시기에 여당 의원들을 만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표단속 아니냐 뭐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대응용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 릴레이로 만난다고 해도 뭐 108명을 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별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잘 보니까 뭐 친한계는 배제돼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도 더 좋을 게 없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눈치를 채고 이제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사실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에 8명의 의원이 이탈을 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재의결에서도. 근데 8명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4표가 이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탈하지 않는다. 반대표 행사한다라고 해도 의원 한 명 한 명이 혼자 고민을 해서 차라리 이걸 특검을 통과를 시키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8명 넘겨버리면은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건데 국민의힘은 통과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스스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통과가 되더라도 또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